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이 5천선을 드디어 찍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5천선에서 좀 밀려 내려와서 4,990포인트. 이게 쉽지는 않네요. 5천선에 안착하는 게요. 바로 안착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보니까는 일부 저항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좀 주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도움을 주는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뭐 시장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어요. 종목 변동성이요. 지수는 좀 안정적인 상승세였다고 친다면 종목 동향은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향후 시황이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볼게요. 일단 외환 당국에서 좀 개입하는 것 같지요. 환율이 불안했었는데 역시 1480에서는 또 좀 밀리고 외환 당국에서 개입한 흔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은 안정을 그래도 찾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정도 환율 가지고 외국인이 좀 활발하게 유입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향을 봤을 때 그렇게 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국인 순매수 한번 볼게요. 네, 외국인 최근에 이번 주 동향을 보면은 뭐 그래도 순매수긴 하지만은 막 그렇게 화끈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죠. 네, 외국인이. 자, 삼성전자 주가가 시장에서 좀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보여요. 삼성전자 주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시장에서 참 뭐 오늘이야 좀 흔들렸지만은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로서 충분히 힘을 내주었고요. 근데 이제 지수가 5천선을 넘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5천선을 넘었었고요. 어제도 넘었었다가 밀렸는데 그러면서 좀 종목들 동향이 변동성이 많이 커졌어요. 삼성전자도 뭐 상승권에 있다가 오늘 하락권으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이번 주에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지금 양시장 기준인데 KRX 기준으로 좀 볼까요? KRX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신고가 나오고 또 이렇게 빠져버리고요. 그런 동향들이 있어요. 어, 조선주도 한번 볼까요? 조선주도 여기서 힘을 뭐 그다음 못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고점을 찍고선 대표적인 이제 로봇주로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스피가 오르고 막 2천도 넘고 코스닥도 오늘 완전 폭등했잖아요. 코스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종목별로는 흔들린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5천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을 한번 보면 이번 주 변동성을 뭐 그대로 여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 수주 기대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기대에 대한 얘기들을 퍼뜨렸고, 그렇지만은 좀 기대 이하의 그런 수주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오히려 좀 냉담했고요. 그랬다가 오늘은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올라가고 하면서 코스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보면은 2차 전지 쪽도 뭐 오히려 지금 뭐 오늘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변동이 커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백스. 오늘 27%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뭐 5천선을 시장이 터치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위험 관리가 잘 되느냐?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리고 5천선이 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여부도 생각해 볼 점이에요. 8월 22일 투자 전략. 이때 이제 5천선 예측을 했죠. 물론 이제 조건들을 붙이기는 했었고, 그런 조건들이 무난하게 통과가 됐었고, 이때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혹시라도 트럼프랑 티격태격한다면 뭐 그건 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꺼냈었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난하게 좀 무역 협상이 되었고요.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통화 수합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8월 달에 작년 8월에 예상했던 5천선은 달성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쏠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5천선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소형 종목들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격차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좀 코스피 소형주 소외당한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스닥 소형주도 계속 떨어지다 이제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 종목 수가 많았어요. 더 상승 종목 수보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던 5천선 달성이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뜨니까 투기성은 늘어났죠. 시장이 뜨니까 투기성이 늘어나서 무분별하게 투기가 벌어졌어요.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 상한가 종목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갖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서는 금방금방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급락세로 막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점들이 좀 부담인 거죠. 사실 5천선에 빛 좋은 5천선 사실상 알맹이를 뜯어놓고 봤을 때 수익이 투자를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잘 났던 5천선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전략에서 곧 5천선 시대를 개막할 건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고요. 지금 막 투기적인 투자로 당장 나오는 시세들을 쫓아다니기에는 위험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량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당장은 5천선을 넘는 수준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꽤 있다는 거죠. 그런 류의 종목들이. 이거는 뭐 반도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반도체라고 예외가 아니라면은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냥 쭉 올라갔다가 한 차례 조정이 크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조정을 좀 겪고 5천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조정을 겪고서 나중에 다시 랠리가 펼쳐질 건지, 그거는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은 분명히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전제가 되느냐?
삼성전자도 같이 보고요. 전제는 아직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게 전제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더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기라든지 업종 종목 구성이라든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벌써 좀 이제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요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여기서 슈팅이 나오니까는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와버리는 세력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5천선을 훌쩍 넘어가는 강력한 시세가 한번 나온다고 쳐봐요. 뭐 7%, 8%, 삼성전자 7, 8%면은 코스피 지수 이제는 100포인트 넘게 오릅니다. 하락 종목수가 많지 않다면. 그 뒤에 그냥 쭉 이렇게 밀려버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격 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레벨업 더 하고, 여기서 레벨업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뒤에 한번 쭉 빠지면서 가격 조정이 한동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투자자 입장에서 막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것은 덜 올랐어요. 하이닉스도 아직도 싸고 삼성전자도 싸요. 작년에 막 AI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되는 것이 아니냐, 과대평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들 제기했어요. 주가가 오를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AI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어요. 바꿔놓고 있는 와중이에요. 최근에 로봇주들 괜히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피지컬 AI라 그러죠. 로봇이 단순히 우리는 그동안 산업용 정해진 알고리즘대로만 움직이는 그 정도에 그쳤단 말이죠. 근데 이 로봇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이게. 근데 느려 터지면 이걸 쓰겠어요? 당연히 고사양 부품들이 필요한 건데, 물론 이제 메인 칩도, 메모리 칩도 마찬가지죠. HBM은 아주 중요한 부품이 될 거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더 필요하고 번창해 나갈지가 계산이 안 돼,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시장이. 그러니까 그동안 없던 시장이잖아요. 이건 뭐 혁명이죠. 로봇 혁명이 일어나기 지금 막 직전이죠. 테슬라 옵티머스 2천만 원에 판매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어,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벌써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가장 사용 비중이 높은 게 챗GPT예요. 지금 챗GPT 없으면 저 생활이 안 됩니다. 아마 진짜 로봇 없이 생활이 안 되는 세계가 열릴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로봇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해진 알고리즘대로만 행동하는 로봇이 아니고 계속 뭔가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행동하는 로봇이란 말이죠. 인간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피지컬 AI. 이거는 서버랑 하는 부분도 많을 거고, 이거 피지컬 자체도, 로봇 자체도 어마어마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칩들. 음,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갈 길이 멀었다고 봐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너무 고평가?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하이닉스 목표 주가에 대해서, 적정 주가에 대해서, 제가 SK 하이닉스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안전하게 목표를 100만 원으로 설정해도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간혹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목표 150만 원으로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당장에 올랐다가 조정을 거치던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올라가던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당장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냥 상한가 치고 올라가라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뭐 내 거 아니고 뭐 단타 잘 치시는 분들 수익 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진짜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산 형성에 큰 이바지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조선도 마찬가지일 거고, 방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전력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 올라가야지 될 종목들은 무수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우리가 좀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환율이나 그런 것들은 약간 좀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될 리스크죠. 그 다음에 부채 시장들, 한국의 부채 시장에 약간의 부실들이 폭발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 그것과 외환 시장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의 어떤 부진들, 이런 점들이 다소 좀 걸림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서 나갈지들 생각을 해봐야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지수가 당장 급하게 올라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지만 그게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그 단계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동아시아 주식 시장,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쪽이 강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뭐 니케이도 강했고요. 한국만 강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이 뭐 제일 두드러지게 강한 측면은 있지만 가권도 이렇게 강했고요. TSMC 때문에. 근데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주춤해요. 그쵸? 월봉을 볼게요.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헤지펀드를 비롯한 유수의 그런 집합 투자들이 저는 충분히 이쪽으로 넘어오는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적인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상한가 치고 있는 그런 개별주들에 들어올까요? 그거는 그냥 개미들의 전쟁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지 되는데 현대차 같은 종목도 놓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한국의 로봇 생산주가 될 수가 있고 현대차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하고의 차이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본다면은 뭐 가장 큰 부분은 AI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이제 생산력에 있어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단연 우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로봇 대표 종목 중에 엮이지 않을까. 피지컬 AI의 현대차도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2차 전지들 우리 막 오르기 전에 초입 삼성 SDI가 2차 전지 종목은 아니었었잖아요.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약간 한 요 정도 위치? 현대차 위치가? 디스플레이였잖아요. 근데 2차 전지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도 주가가 몇 배가 올랐죠. 그쵸? 출발이 거의 뭐 20만 원 선이었는데 80만 원 선까지 갔었단 말이죠. 저는 현대차가 그 정도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조정을 이용해서 담아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래를 본다면. 자, 뭐 일단 5천선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8월부터 좀 예측을
하고 있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수익입니다. 그것도 자산으로 묻어 나올 수 있는 수익이란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보다도 굵직한 주식들로 자산 형성이 더 유리할 때라고 봐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또 올까요? 이런 기회가요. 언제 올까요? 지금 요런 식의 시장이 대세 상승이 몇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한국 주식 시장을 기준으로는 길게는 203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요런 랠리장이 끝나고 나면은 2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 뒤에는요. 그거는 뭐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지 더 맞겠죠.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개별주들 단타 매매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하시면 생각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천선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종목들이, 이거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보면은 이게 흔들리는 거지 말 그대로 끝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